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신사고 1-1단원의 두 번째 작품 최척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첫 번째 서술상의 특징, 소설에서 빠짐없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단어 뜻, 조금 이따가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정말 자주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한 교과서 단어 뜻과 한자 성어, 교과서 최척전 수록 내용과 관련된 한자 성어를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당연히 서사 갈래에서 무조건 출제가 되는 내용 일치 유형 문제. 자, 지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최척 주인공입니다. 오경 주인공입니다. 자, 근데 여인인 오경에게 주인공이 둘 다 주인공이지만, 즉 여자가 남자에게, 지금은 당연하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구애의 쪽지를 보내는 것은 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오경의 성격도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그 후 최척은 됐습니까? 이별의 원인이 바로 전쟁 때문이죠. 오경은 끝까지 기다려 혼인하고 아들 몽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인 무엇이 등장을 하죠? 정유재란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마침 우연성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자, 여기 부분으로 중국말을 할 줄 몰랐다 라는 식으로 내용 일치 유형으로 선지를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측은히 여겼으며, 됐습니까? 여유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를 도와줄 것이다? 최척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최척의 조력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자,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면밀하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데다 문장에도 능했으므로 최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전형적인 제자 간형 인물인데 영웅적인 능력은 지니고 있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이하고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됐나요? 밑에 얼마 뒤 총병의 군대에 명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됐습니까? 여유문의 도움으로 조선을 떠나 어디로 간 거죠? 명나라로 간 거죠. 이에 앞서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 누구를 만났다? 아기 몽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몽석이었다. 제가 길가의 시체 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하여 거두었습니다. 혹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최숙은 손자를 찾은지라 심시와 번갈아 업어가며 집으로 돌아왔다. 됐나요? 이때 오경은 외적 돈우 중요합니다. 이제 오경의 조력자입니다. 돈우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돈우는 늙은 병사로, 자, 내용 일치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다. 돈우는 명민한 오경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혹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주어 안심시키려 했다.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왜? 무엇 때문에? 가족을 잃은 슬픔과 절망감 때문이죠. 그 다음, 자, 꿈을 꿨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경의 꿈에 장육불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복선입니다. 그러니까 오경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좋은 일이겠죠, 당연히. 그것을 암시한 겁니다. 오경이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란 법도 없을 것 같았다. 이에 억지로 먹으며 목숨을 부여했다. 자, 도노의 집은 일본이네요. 공간적 배경이 매우 다양하죠. 이 작품의 경우 매우 다양합니다. 나고야에 있었다. 오경을 집에 살게 하되 그러면 도누는 오경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원래 오경은 여자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남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고 병이 많은 약골이라서 조선에 있을 적에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은 하질 못했습니다. 바느질이나 밭 짚는 일만 할 수 있지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즉 남장을 하여서 누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돈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돈우는 그러한 오경을 가련히 여겨 오경에게 사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데리고 다녔습니다. 공간적 배경 변화 자주 나타나죠. 이때 최척은 의형제까지 맺었고 하지만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을 했을까요? 당연히 오경, 즉 가족에 대한 걱정과
오경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때문임을 알 수가 있겠죠. 여유문이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사자성어, 관련 사자성어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내용 일치로 자주 활용이 된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유문의 죽음 이후 유랑 생활을 하던 최척이 신선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 이러한 내용도 출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송우. 아까 최척의 조력자는 누구였죠? 여유문이었죠? 또 등장을 합니다. 누구? 송우. 인물의 성격, 송우라는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였죠. 됐습니까? 그 다음 도와주는 거죠. 즉 송우가 최척에게 함께 장사배를 타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베트남까지 가죠. 공간이 매우 자주 바뀌게 되고 확대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불 소리가 들리고 그라 연불 소리와 함께 구설픈, 애달픈, 슬픈 정서를 부각시킵니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엄청 중요한 소재 퉁소가 나옵니다. 퉁소를 꺼내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어. 됐습니까? 그래서 최척의 퉁소 소리.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 했다. 즉 최척의 슬픔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자연물에 이입하여 제시한 것이죠. 시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감정이입법이라고 하죠. 그때 문득 일본 배에서 누가 있죠? 오경이 있죠. 일본 배에서 연부를 하던 소리가 뚝 그쳤다. 잠시 후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는 과거에 오경이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듣고 지은 시로 이 시와 결국 앞에서 나왔었던 이 퉁소 소리를 통해서 최척과 오경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술형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었으므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러는 줄 알겠죠? 아, 누구다? 나의 아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게다가 방금 시를 읊던 소리도 아내 목소리와 흡사해.
모든 일들을 다 말했죠. 자, 그 자리에 두홍이 있었는데 이 두홍은 젊고 용감한 자라서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어 라고 조금 차분하지 못하게 급하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송우는 좀 차분합니다. 송우가 두홍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가는 큰 난리가 날 줄도 모르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다. 잠을 자지 못하죠. 됐습니까? 오경은 어젯밤 퉁소 소리를 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읊어본 거죠. 재회를 하게 된 거고 이러한 재회를 통해서 감정이 복박치죠.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자, 우리 수록 부분 정리되어 있는 부분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4번 먼저 읽어보시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2번, 5번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셨나요? 그 다음 3번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복선, 꿈의 역할. 됐나요? 그 다음 밑에 성격까지.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서술상의 특징. 2번 문제 풀어보시겠어요? 적절한 것은입니다. 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전쟁으로 인해서 두 주인공이 이별하고 고통을 겪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조금 난이도가 쉬웠죠, 방금은? 요렇게 다느뜻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느뜻 묻는 문제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었죠. 자주 출제가 되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억, 니은, 티끌, 리을, 미음 보여드릴 테니까 직접인지 간접인지 생각하고 제가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직접 제시죠. 니은 가겠습니다. 니은도 직접 제시입니다. 그 다음 디귿 리을 같이 보시면 되겠죠. 둘 다 행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제시? 간접 제시가 되겠죠. 미음도 마찬가지로 무슨 제시? 간접 제시가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 동동동동 요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10번 풀어보시겠어요?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우연적 사건 전개 바로 오른쪽에도 보이죠. 그때 마침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의 우연적 사건 전개를 했고 인물 간의 대결의식 없죠. 조력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지 그런 거는 없죠. 에다가 시점은 계속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현학적 표현이라고 함이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문적인 거, 뭐 똑똑한 척, 유식한 채, 뭐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 이런 것을 좀 현학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확인할 수가 없겠죠. 액자식 구성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내용 일치 유형 12번 인물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시겠어요?
답은 5번이 되겠죠. 돈우는 외적이기는 하지만 오경의 무엇이었죠? 조력자였죠. 그래서 뭐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출 시도한, 사실은 뭐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살의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한 행동이죠. 됐습니까? (15번도) 내용 일치이죠. 답은 바로 나왔죠. 4번이라고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까 나왔었던 언어의 장벽 없다라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여유문은 어디로 가자? 명나라로 가자고 했었죠. 1, 2, 3, 4가 다 틀렸는지는 알고 계시겠죠. 답은 5번이죠. 이런 식의 내용일치.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일치 묻는 문제가, 물론 우리 이제 채척전의 길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길이가 있는 편이기는 하죠. 따라서 착실하게 지문 정독 학습을 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자, 18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이거는 해설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됐습니까?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문 정독을 수차례,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문제 더 볼까요? 20번 보기 좋겠네요. 자, 20번 정답도 보여. 엄마야,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죠? 정답도 보여드릴게요. 됐나요?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